오늘은 뱅크시 그리고 키스 헤링에 관한 전시관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실 거 좀 가지고 올게요. 유자차 한잔 하면서 뱅크시랑 키스 헤링 전시에 관련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달다. 한번 썰을 풀어볼까요? 네. 뭐 다른 건 아니고 러브 인 파라다이스 뱅크시 앤 키스 헤링. 이번에 전시가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했더라고요. 저는 집이 부산이라서 되게 멀리 갔었죠. 일단 이렇습니다. 팜플렛을 제가 좀 가져왔고, 뱅크시 키스 헤링. 이걸 제가 못 참았던 이유가 사실 2년 전에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뱅크시 작품 서울숲에서 했었거든요. 전시를. 그때도 갔었는데 그때는 뱅크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풍선 없는 소녀? 그 작품이 없었는데 이번에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되게 뱅크시랑 키스 헤링 전시를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처음으로 뱅크시 전시회에서 그 풍선 없는 소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그거를 이번에 직접 전시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풍선 없는 소녀 그걸 못 참기 때문에 갔죠. 갔고 보면 스폰서가 소더비 협력사가 소더비네요. 네, 그렇고 예약 안내는 뭐 사전 예약 필수라 돼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10월 말이었으니까 저는 예약했었거든요. 혹시나 튕기면 안 되니까. 근데 막상 오전에 가니까 거기 호텔 투숙객분들이 예약 안 하고 그냥 오시더라고요. 전시 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2023년 11월 5일. 지금은 11월 말이라서 사실상 거의 끝났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뱅크시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사실 저도 이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얼굴 안 팔리고 돈 많이 버는 예술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죠. 그렇게가 힘든데 시간은 10시부터 8시까지였네요. 아무튼 이렇게 팜플렛 좀 보면은
뱅크시와 키스 헤링이 어떤 아티스트냐면은 그래피티 아티스트이자 그래피티 아티스트이자 현대미술가거든요. 되게 사회 풍자도 많이 하고 그걸 자기만의 예술로 그림으로 승화시키는 아티스트인데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두 명 다. 먼저 키스 헤링에 관한 설명하자면은 키스 헤링은 그래피티와 팝아트 스타일이 두드러지는 그림으로 거리 지하철 클럽에서 시작해 전 세계 미술관과 공공장소에 작품을 내건 미국 예술가다. 어려서부터 예술에 대한 흥미를 느낀 키스 헤링은 뉴욕 예술학교에 진학했으며 뉴욕에서 키스 헤링은 갤러리와 미술관 영역 바깥에서 활발하게 숨쉬는 또 다른 예술 커뮤니티를 마주했다. 키스 헤링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이런 화려한 선들, 그림들, 이런 쫄라맨 같은 그림에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작품들인데 어쨌든 키스 헤링에 관한 썰을 좀 풀어보자면 키스 헤링 같은 경우에는 저 나무 위키에서 긁었거든요. 궁금해서. 키스 헤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피츠버거였나? 미국의 피츠버그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피츠버거 중에서도 굉장히 시골? 막 집 앞에 벼가 엄청 많고 지평선까지 벼가 있는 완전 농촌 꽝시골에 살았었는데 장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키스 헤링이 장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키스 헤링이 시골 출신인데 미국에 보통 시골 출신이면 좀 약간 보수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키스 헤링 그 부모님 집안은 되게 개방적이고 키스 헤링이 이제 낙서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키스 헤링 아버지도 낙서하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크게 뭐 반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무위키에 보니까. 그래서 되게 시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랐고 또 제가 전시 여기 갔을 때 1층에 책 같은 게 있던데 뱅크시랑 뭐 키스헤링 관한 거 키스헤링에 대한 그런 일대기를 보니까 되게 저랑 좀 비슷한 공통점이 좀 많더라고요. 막 여행을 다니고 물론 어릴 때는 뭐 낙서를 좋아했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뉴욕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많이 엄청 많이 하면서 본인은 뭘 해야 할까 약간 고민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랑 좀 비슷했던 것 같고 근데 키스 헤링은 일단 게이입니다. 저는 근데 게이는 아니고 키스 헤링은 동성애자인데 사망을 했더라고요. 몰랐는데 키스 헤링 왜 사망했는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아무 이렇게 해서 키스 헤링 사망 이유가 에이즈 때문에 죽었다 하더라고요. 1990년대 제가 9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태어나기 전에 키스를 이미 떠났네요. 아마 지금 제 나이쯤 떠났을 거예요. 30 초반? 되게 일찍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역시 천재 아티스트는 빨리 간다고 하죠. 예. 그래서 키스 헤링의 죽음 되게 안타깝고 근데 이상하게 또 사람들은 평소에 아티스트 안 찾다가 꼭 어떤 아티스트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찾더라고요. 평소에 찾으란 말이야. 죽기 전에 잘하란 말이야. 뭐 아무튼 키스헤링 뭐 그런 연대기를 가졌고 또 뱅크시 뱅크시는 뱅크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그의 초기 작품을 보면 뱅크시는 영국 브리스톨 출신이죠. 1990년대부터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상 뱅크시는 얼굴을 감추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작품을 만들고 이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작품을 공개한다. 그리고 나서야 대중은 해당 작품이 뱅크시의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인상적인 풍자로 사회 문제를 꼬집는 그의 작품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뱅크시는 꾸준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뱅크시가 스텐실 기법으로 완성한 그래피티 아트 작품은 세계 각지의 공공장소에 등장하며 공개되는 장소의 벽면의 표지판, 소화전, 창문, 주차된 자전거 등 근처에 주어진 조건을 작품 속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뱅크시는 주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본인이 출연한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로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폭넓은 인기와 문화적 영향력을 그리고 이제 수수께끼에 쌓인 존재마저 뱅크시 작품 매력을 한층 더 강렬하게 만든다. 제가 정말 지구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뱅크시. 뭐 이런 사회 풍자하는 벽화를 많이 그리거든요. 뱅크시는 이런 거 많이 그리고 이게 제일 유명한 작품이죠. 네, 풍선 없는 소녀. 요게 이제 이번에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 처음으로 전시돼가지고 네, 요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요거 못 참죠. 뭐 이런 것들인데 풍선 없는 소녀 작품 때문에 저 갔었는데 되게 또 재미난 썰이 있습니다. 어떤 썰이냐면은 요 풍선 없는 소녀 요거 때문에 저는 갔는데 뱅크시 보러 저는 이제 부산에 살다 보니까 부산에서 인천공항 바로 가는 편도 비행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포로 갔거든요. 부산에서 김포로 비행기 타고 김포에서 공항철도 타고 인천공항까지 또 한 30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인천공항 저는 사실 처음 가봤거든요. 갈 일이 없다 보니까. 근데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는데 인천공항에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인천공항이 되게 넓고 되게 좋더라고요. 쾌적하고 외국인들도 많고. 근데 근처에는 약간 막 시위하고 뭔가 좀 소란스럽더라고요. 공항 근처에는. 분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천공항에서 또 내려가지고 한 15분, 20분 걸어가니까 파라다이스 시티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도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호텔이고 그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원래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거기도 약간 재정 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운영을 안 하고 아무튼 인천공항에 내려서 걸어서 이 작품 보러 파라다이스 시티까지 걸어왔죠. 가서 이제 막 오전 11시였나? 그때 제가 예약해서 11시쯤에 갔거든요. 작품을 보는데 보통 이번에 키스에링이랑 뱅크시 작품이 한 각각 15점에서 개인당 1인당 작품이 15점에서 20점 정도 전시돼 있더라고요, 대략. 그래서 처음에 딱 입구 들어가자마자 1층부터 2층까지 있거든요. 2층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1층은 일단 키스에링 먼저 시작합니다. 키스에링 시작하고 2층은 뱅크시 작품으로 시작하는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오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왔고 키스에링 작품 전 처음 전시회를 갔는데 키스에링 작품은 제대로 본 적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키스에링 작품을 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디테일하다? 디테일하고 그런 뉴욕 지하철에 그리는 그런 그래피티들, 태깅들, 낙서들 그런 것들 되게 하나의 좀 예술적 반항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일단 뭐 작품도 되게 예쁘고 저도 예전에 유니클로 가서 막 키스에링 콜라보된 티셔츠 막 사고 그랬거든요. 되게 작품이 일단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전시회 가면 다 사진만 찍고 그냥 가더라고요. 진짜 뭐 작품을 온전히 즐긴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나마 외국인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디테일하게 보는 편이죠. 단순히 작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설명이 또 있는지 제목은 어떤 건지 이게 또 언제 만들어졌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죠. 저도 시각 디자인과 출신이다 보니까 좀 디자인의 감성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스링 작품에 되게 영감을 좀 많이 받고 2층으로 이제 뱅크시 보러 갔죠. 작품을. 그래서 뱅크시 작품 딱 보는데 2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자마자 뱅크시라는 그 되게 심플한 로고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입구 앞에. 거기서 사진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찍더라고요. 물론 저도 찍었고 포토존은 많이 쓰던데 찍고 이제 또 둘러봤죠. 뱅크시 작품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니까. 그래서 뱅크시 작품을 되게 전 천천히 봤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도. 굉장히 천천히 봤고 사실 풍선은 소녀 이게 거의 마지막 나가는 입구 전에 있거든요. 처음부터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 이걸 기다리면서 다른 걸 봤죠. 뭐 전쟁이라든지 사회 문제들 그런 것들을 되게 풍자하고 비꼬는 아트를 많이 하거든요. 뱅크시는.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얼굴 안 팔리고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긴 힘들어서 아무튼 뭐 뱅크시 작품을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풍선 없는 소녀 작품을 딱 갔죠. 갔는데 바로 그 작품 바로 앞에는 경원이 서 있고 그 작품 풍선 없는 소녀 작품만 이제 약간 어둡게 조명 켜가지고 부스좀 만들어가지고 거기 작품만 어두운 거예요. 어둡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 사진 많이 찍는데 풍선 없는 소녀 작품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은 너무 어두우니까 이게 안 나와요. 뱅크시 작품만 이렇게 빛으로 조명이 있으니까 주변은 다 어두운 공간 실내거든요. 약간 다른 일반 작품들은 밝은데 그쪽만 이제 존나 어둡게 놓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또 막혀져 있거든요. 그게 또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되게 저는 생각 많이 했죠. 이거 왠지 뱅크시가 노린 게 아닌가. 처음부터 주최할 때 노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 뱅크시 풍선 없는 소녀 앞에서 사진을 좀 부탁드렸는데 찍었거든요. 얼굴이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실루엣만 나오는데 그 풍선 없는 소녀 작품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은 모든 사람이 뱅크시가 됩니다.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걸 의도한 게 아닌가, 뱅크시가. 그것마저도 비꼬는 것 같았어요. 뭔가 너네 인스타에 자랑하지 마라. 그냥 너네는 여기서 찍어도 나처럼 나온다.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의 망상 노린 것 같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풍선 없는 소녀에 대한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작품이 이제 원래는 경매가에 팔리려고 했었는데 그 경매 하던 와중에 뱅크시가 이상한 버튼 눌러가지고 액자에서 파쇄당하거든요. 그 작품이. 근데 그 파쇄가 기계 오류나면서 멈춰가지고 절반만 잘리거든요. 절반만 잘리는데 그걸 또 사람들이 열광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엄청 올라가지고 뱅크시가 막 안 팔았던 걸 기억나는데, 아무튼 진짜 아티스트 중에 아티스트 중에 아티스트입니다, 뱅크시는. 그래서 그 풍선소녀 작품 그것 때문에 인정까지 갔었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 경원이 있을 줄 몰랐고, 아 물론 뭐 보안은 철저했죠. 거기 훼손 당하면 안 되니까. 근데 다른 일반 작품들은, 뱅크시 작품들은 되게 그냥 대놓고 벽에 걸려져 있는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제가 보면서 그 경호원한테 물어봤죠. 관계자분한테. 이거 진짜 뱅크시 작품 맞냐고. 진짜 맞다 하더라고요. 약간 의심이 제가 많아서. 그래서 의외로 뱅크시가 한국에서 좀 전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은근히. 전세적으로 유명하니까. 아무튼 뱅크시 작품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풍선은 소녀 요것만으로 저는, 요것만 진짜 실제로 본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생겨가지고 정말 행운이었죠. 이거는 못 참지 하면서 무조건 갔죠. 사진 엄청 찍었습니다. 저도 사진 엄청 찍고, 유독 이 작품만 부스가 어두웠고 되게 튼튼한 이제 플라스틱으로 막혀져 있더라고요. 격언도 있고. 다른 일반 뱅크시 작품들은 프리하게 널려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끝났는데 되게 사람들은 보통 이제 빨리 보고 빨리 가거든요. 한 30분 보고 가는데 저는 한 2시간 동안 봤습니다. 키스헤링 1시간, 뱅크시 1시간. 거의 영화 한 편 보듯이. 워낙 인상이 깊어가지고 저한테는 또 좋은 영감을 받으러 갔죠. 아 참고로 참고로 이거 무료였습니다. 전시회 무료였고, 와 뱅크시가 자기 시그니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가져왔다는 게 너무 놀랐고, 그리고 제가 2년 전에도 이제 서울에 살 때 아까 말했듯이 뱅크시 작품 보러 갔거든요. 그때 산 이제 굿즈들인데 그때는 그때는 풍선 없는 소녀 작품이 없었고 굿즈를 팔더라고요. 굿즈를 팔던데 2년 전에 샀던 굿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길이죠. 여기서 뱅크시 작품이 2년 전에 열렸었고 21년도 8월 21일 돼 있네요. 보면 이런 건데 그냥 뭐 대충 연필이랑 뭐 클립 버튼 그리고 아트 페이퍼 샀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클립 영국 군의병이라 해야 되나? 빠큐라고 있죠. 네. 그 연필 뱅크시 이름 박혀있는 연필 요런 느낌? 새거죠 아직. 그리고 아트 페이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풍자하는 것들 짭새가 해마일 스마일 하고 있거나 이런 원숭이들 여기 뱅크시 적혀 있고
또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이게 전쟁을 이제 비꼬는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슈루탄 대신에 꽃다발 던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코로나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간호사분들 또 약간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장난감을 갖고 있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는 간호사 장난감이죠. 샤라우트 간호사. 그리고 약간 대부의 한 장면 같은데 총 대신 바나나를 쏘고 있죠. 요런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뱅크시의 시그니처 작품 풍선 있는 소녀. 여기서 이제 파쇄가 돼서 그게 떡상해서 뱅크시가 안 팔았던 이제 뭐 요런 것들인데 이전 전에 샀던 굿즈들. 그때는 풍선 없는 소녀 작품이 없었어요. 안 가져왔었고 일반 전시였고 마지막에 굿즈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굿즈를 되게 소장하고 싶어 샀었고 이번에 요 파라다이스 시티 여기서는 굿즈를 안 팔고 대신 무료 입장. 요때 이전 전에는 유료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15,000원인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저는 요 파쇄된 2년 전에 봤던 요 작품과 한 달 전에 봤던 요 파쇄된 작품 요거만 저는 봤는데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는 게 제 인생의 거의 최대 업적이라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사실 뱅크시를 저는 만나보고 싶어요, 직접. 그리고 디지몬랜드도 저는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시아에서는 디즈니 랜드가 도쿄, 홍콩 뭐 이런 데 있으니까 도쿄에다가 디지몬랜드 한번 뱅크시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저 바로 갑니다. 디지몬랜드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그 놀이동산마저도 아트. 되게 음침하고 오싹하지만 그 예술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뱅크시의 작품은. 뭐 어쨌든 shout out to 뱅크시, shout out to 키스 헤링. I love it.